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 나온 지 꽤 됐죠? 이걸 아마 들을 때쯤이면은 2주차일 것인데, 다음 주는 또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수업을 하든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 안내를 해줬는데 혹시 3반은 3반하고 5반은 잘 안내를 못했죠. 그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선생님 그 유튜브에 올렸어요. 스톱모션으로 영상 만드는 법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만들어 놓거나 뭐 사진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하기 편할 거예요. 자, 수행평가도 잊지 말고 꼭 열심히 하고. 자, 오늘 수업 듣는 이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형성평가 오픈북으로 낸다고 했죠. 분명 여기서도 나옵니다. 물론 책을 봐서 찾아서 쓸 수도 있지만 수업을 안 듣고 책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 듣고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책을 보면은 내용이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 뭐 이 PPT 화면 그리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 목소리만 잘 귀 기울여 주면은 나중에 형성평가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요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미디어. 우리 미디어 말 많이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이제 미디어. 또 그 다음에 이동통신. 자,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동통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자, 미디어와 뉴미디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동통신 기술과 또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일단은 미디어가 있고 여기 뉴가 붙었으니까 뉴는 무슨 뜻입니까? 뭐 새로운이란 뜻이죠. 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미디어는 뭐가 있는지. 멀티미디어. 자, 멀티라는 뜻은 영어죠.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 거고 또 신문이나 뉴스 본 사람들도 많이 알 거예요. 자, 멀티라는 뜻은 여러 개, 다수의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또는 여러 개, 다수의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기술과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 우리가 가장 선생님 매일 뭐 예시 듣죠. 뭘 예시 듭니까? 뭐 와이파이나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등이 있을 거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이 궁금한가? 이 작품이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작품은 고흐의 절규라는 작품인데 선생님도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은 없어요, 많이. 물론 뭐 작품은 알지만 그렇게 뭐 눈은 없지만 요거는 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막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 같죠. 자, 작품 속 주인공은 태양이 지면서 하늘이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구름이 불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전율을 느끼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그런 뜻으로 그렸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봤을 때 그냥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뭔가 갑자기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예시로 따지면은 눈 떠보니 9시더라. 여러분들 아침 9시더라. 왜 학교 가야 되는데 지각한 거죠. 그때 뭐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도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려는 매체예요. 그래서 요 예시가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옷이 이게 지금 하얀색이 아닌데 뭐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지 하얀색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진화하는 통신 매체. 자, 정보를 문자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전달하려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정보는 글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보는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보는 그냥 사진만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된다. 자, 이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며 정보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통신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문자로 많이 전달을 했죠. 글자가 발명됨으로써 우리 인류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사진기가 발달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한 끝판왕이 뭡니까? 바로 유튜브라는 거죠. 이 우리 유튜브 전에는 어떤 SNS를 많이 썼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예전에는, 지금은 동영상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예전에 사진 위주 또는 글 위주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선생님 나 때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싸이월드는 안 들어보는 학생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뭔지는 잘 모를 건데, 이 싸이월드는 나만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내 홈페이지를 꾸미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싸이월드가 진화를 못했죠. 사진을 올리고 사진 밑에다가 댓글 다는 기능이 엄청 좋았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게 점차 밀려나고 또는 페이스북에게 점차 밀려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문자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SNS가 뭡니까? 문자만 전달하는 거 바로 트위터예요. 자, 트위터는 글자 수에 제한도 있습니다. 300자 이상 못 쓰게 돼 있어요. 150자인가? 하여튼 그래서 트위터는 글자로 짧은 문장 안에 내 정보를 압축해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SNS. 그런 것처럼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인쇄 매체에는 신문과 잡지가 있고, 요즘 신문 구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신문 구독이라고 안 하고 유튜브 구독이라고 하죠. 자, 선생님 것도 구독, 좋아요. 자, 신문과 잡지도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제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는 잡지 같은 거는 잘 안 하죠. 자, 여기 또 볼게요. TV와 라디오. 라디오는 가정마다 없는 집이 더 많을 거예요. 선생님 집에도 없습니다. TV도 예전에는 가정에 한 대가 아니라 거의 두 대씩 있었는데, 방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TV를 없애려고 하는 집도 은근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크면은 TV를 없앨 거예요. 근데 TV가 없어도 충분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바로 요 스마트폰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선생님이 예전에 자취했을 때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TV의 장점은 화면이 크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시간, 컴퓨터 당연히 실시간 볼 수 있으니까. TV의 장점은 화면이 크다, 화면이 선명하다, 이거밖에 없는데, 점차 TV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TV가 컴퓨터화가 되겠죠. 또는 스마트폰화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의 영상을 대체하는 정도로만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찍었는데 화면이 날아가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자, 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란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기 사용되는 매체다. 매체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문자는 어떤 매체로 보내고, 또 음성은 어떤 매체, 이미지는 어떤 매체, 동영상은 또 어떤 매체로 보내는지, 이 전자기기가 미디어다. 자, 정보의 형태는 계속 얘기하죠.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자, 선생님이 형성평가에 정보의 형태 4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문자, 이미지 또는 사진, 음성, 동영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정보의 형태에 따라 미디어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에 대한 미디어는 당연한 거죠. 책이 있겠고, 신문, 잡지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음성을 전달하는 것은 라디오, 전화기, 무전기가 있을 거다. 무전기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 특정 구역에서는 많이 씁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하는 미디어에는 팩스, 그 다음에 사진기, 슬라이드, 그 다음에 영상기 등이 있다. 자, 동영상을 전달하는 미디어에는 당연하게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전달하는 기기에는 컴퓨터, 디지털 TV,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다. 선생님이 나중에 형성평가에 자, 문자를 전달하는 미디어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뭐 너무 쉽죠. 신문, 잡지, 책, 그 중에 두 가지 쓰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현수막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학습 목표에 나온 겁니다. 자, 미디어와 뉴미디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뉴미디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NEW,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다. 가장 대표적인 건 요 스마트폰이 있다. 선생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한 2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스마트폰이 갤럭시 S9 플러스인데 선생님이 더 이상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적 혁신은 없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선생님 처음 샀을 때는. 근데 무참히 박살이 났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 Z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폴더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예측을 하냐? 스마트폰에 이제 더 이상 혁신은 없다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또 나올 것 같아. 뭐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상을 그러니까 입체적인 3D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측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거 외에 더 많은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아까 멀티는 뭐라고 했어요? 다중, 복합의, 다수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는 우리 배웠죠. 그 합성어인데 자, 이 음성이나 문자 또는 그림, 동영상 등의 복수의 미디어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요즘 시대에는 멀티미디어가 대다수죠. 거의 뭐 멀티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게임, 영상통화 등에 많이 쓰이죠. 뭐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림이 엄청 뛰어난 게임이 있어요. 그래픽이 뛰어난 게임. 여러분들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롤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롤을 좋아하니까 롤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거는 딱 하나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근데 롤은 그래픽뿐만 아니라 그 성우들의 목소리 녹음에도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에 소리나 그래픽이나 아니면 동영상,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줘야 좋은 미디어가 된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활용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PPT 화면을 보고 있죠.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뭐 선생님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화상회의, 영상통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하나 넘어가죠. 주문형 비디오라고 있어요. IPTV. 자, 여러분들 집에 뭐 SK, LG, KT, 뭐 올레드 TV, LG는 LG U 플러스 홈인가요? 그 다음에 SK는 브로드밴드. 뭐 그런 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IP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PTV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선생님은 IPTV를 안 보고 요즘은 IPTV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OTT라고 있어요. OTT. 이 OTT는 뭐냐면은 뭐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뭐 왓챠, 뭐 그다음에 웨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OTT예요. 오버 더 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IPTV를 앞질을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만 해도 엄청나게 몸집이 부러져 있죠. 그 외에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뭐 아까 얘기했죠. 게임 그래픽과 소리 그 외에도 움직임 등등이 멀티미디어다. 멀티미디어가 아닌 거라고는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사진, 책 이런 것들은 그냥 미디어가 되겠고 그 외에 대다수는 멀티미디어다. 자, 이제 미디어를 봤으니까 이동통신에 대해서 배울게요. 우리 핸드폰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스마트폰. 자, 이동통신. 이동하면서 통신한다. 말 그대로 전파를 이용하여 끊김없이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왜 어떻게 통신을 하냐? 이 셀이라는 통신 가능 구역을 설정해 놓고 이 셀 안에 설치된 통신 안테나를 주고받는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데 여기서 통신을 하면은 이 기지국과 연결된 이 셀에 가고 내가 만약에 움직이면은 요 기지국이 또 저절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지국이 저절로 바뀌는 기술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어요.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핸드오프. 자, 책 어디에 있냐면은
192쪽에 있습니다. 192쪽 왼쪽 작은 편에 핸드오프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성평가에 나올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무선통신 기술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블루투스. 여러분들 귀에 콩나물 하나씩 꽂고 다니죠? 선생님은 한 번도 안 꽂아봤어요. 자, 근데 한 번은 쓰는 사람들은 다 편하다고 해요. 요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어폰이죠. 블루투스는 어디 그 스웨덴의 어느 그 왕의 이름에서 뭐 유래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미터나 수십 미터 근거리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들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하여 저속으로 정보 교환한다. 여기 장단점이 다 들어가 있죠. 장점은 뭐예요? 무선이에요. 연결하기가 쉬워요. 단점은 뭐예요? 저속이야. 속도가 느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큰 용량의 컴퓨터에 있는 큰 용량의 영화나 뭐 사진을 내 핸드폰으로 전송한다. 느릴까요? 빠를까요? 엄청 느립니다.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블루투스로는 간단한 전파 신호나 아니면 간단한 사진, 뭐 사진 몇 메가 정도 되는 거 보내기에 적합하지 엄청 고용량을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안 쓰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 제품이에요. 와이파이 없는 호텔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와이파이 없는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은 또 집에 와이파이 없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죠. 와이파이 고장 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선 근거리 통신망으로 무선으로 접속한다. 요건 또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단점은 뭡니까? 그래도 얘도 뭐 거리가 블루투스보다는 넓지만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또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이 조금 약해요. 뭐 비밀번호를 당연히 설정해 놓지만 그래도 깜빡하고 비밀번호 안 설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이파이 쓰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줄어들죠. 자, 그런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죠. 와이파이 없는 세상은 뭐 없는 세상 같을까? 안고 없는 찐빵? 뭐 선생님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NFC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 카드 같은 곳에 이 NFC가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버스 카드가 있죠. 버스 카드 거기다 살짝 카드를 대면은 띠 하고 이제 버스 요금이 차감이 되죠. 그런 게 이제 근거리 NFC 통신을 이용한 거다. NFC의 약자도 꼭 알아두세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다. 그래서 책 192쪽에 있습니다. 선생님 형성평가 내기 쉽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장점, 단점. 한번 우린 다 사용해 봤으니까 노트북,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도 되고 블루투스도 됩니다. 자, 근데 헤드셋은 블루투스, 이어폰도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도 블루투스만 하죠. 와이파이는 안 하죠. 자, 장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말한 게 맞나? 장점은 선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뭐 휴대 당연한 건데 이것도 당연한 장점이에요. 무선이다라는 게 당연한 장점이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단점은 뭐야? 속도가 느려지죠. 여기 또 나왔네요. 자, 단점은 통신 거리에 제한이 있다. 아까 말했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통신의 신호가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핸드폰을 들고 신호가 강한 곳으로 막 쫓아가죠. 여러분들 기생충 봤습니까? 그 기생충 보면은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기정이에요.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막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여기 와이파이가 신호가 잡힌다. 아니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나요? 화장실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대부분 걸어 놓죠. 자, 블루투스 한번 볼게요. 별도의 선이 없어. 이 선 없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 그만큼 편하거든. 선생님 집에 청소기가 하나 있는데 청소기가 선이 있는 청소기예요. 유선 청소기. 그래서 청소하기가 조금 귀찮아. 무선 청소기, 우리 가장 유행하는 다이슨 이런 거 있으면은 청소 맨날 할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선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고, 자, 다른 전자제품보다 적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신거리가 짧아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 아까 말했죠. 영화 같은 거는 옮기기에는 불편하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NFC라고 했죠. NFC의 가장 큰
여러분들이 써봤을 법한 거는 이제 버스카드라고 했어요. 자, 버스카드.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박물관이나 영화관에서 NFC 칩에 스마트폰을 대면 검색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어 편리하다. QR코드를 찍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정보 보는 거랑은 다른 기술입니다. NFC를 이용해서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 뭐 NFC를 이용한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어서 교실문을 학급에 해당 학생만 열 수 있도록 한다. 너무 좋겠죠? NFC를 이용한 학생증, 전자도어 개폐. 이건 아파트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아파트의 현관 앞에 카드를 대는 것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뭐 요즘 아파트들, 새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보안 장치를 해놓습니다. NFC를 이용해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란 문자, 그래픽,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이 나오겠죠. 소리. 그 다음에는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맞네요. 자, 이동 중에도 전파를 이용하여 끊김없이 통신할 수 있는 기술. 여기 다 나왔죠. 이동, 통신, 기술. 자,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로 가장 적합한 거. 무슨 미디어? 멀티미디어.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책은 뭐예요? 문자고, 신문도 문자, 잡지도 문자, 슬라이드 영상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진. 그림이나 사진. 그래서 스마트폰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너무 쉽죠. 자, 여기 또 무선 근거리 통신망으로 무선 접속 장치를 중심으로 통신기기 간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이다.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현대사회에서 와이파이 없으면 뭐 상상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 외에도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럼 이런 미디어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블루투스는 어디에 사용하고 와이파이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미래에는 어떤 기술에 접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수행평가, 우리 스톱 모션 하는 거 머릿속으로 나는 어떻게 찍어야지, 또는 나는 이렇게 준비해 와야지 라고 꼭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정보통신 윤리, 만화 그리기나 또 뭐 한다고 했어요? 포스터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나는 포스터의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지 라고 꼭 생각해서 학교 등교할 때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